한번 해봐요. 왜요? 안녕하세요, 카닥TV 곤잘로입니다. 네, 오늘은 102 산타페 기본형인 익스클루시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옵션으로서는 드라이브 와이즈 하나만 들어간 사양이고요. 깡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은. 그래서 앞쪽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LED 헤드램프가 기본입니다. 프로젝션 타입은 아니고 반사판 타입의 MFR 타입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익스클루시브에서 아쉬운 점은 스타일 옵션이 따로 없다는 거. 그래서 LED 헤드램프가 프로젝션은 불가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방향지시등도 전구 벌브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 쪽은 반광 크롬으로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데, 이 아랫부분은 스키드 플레이트가 무광이에요. 그냥 도색해 놓은 것처럼 은색깔 플라스틱 가니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 등급을 올려도 반광이 안 들어가거든요. 등급 올려도 디자인 플러스 옵션을 넣어야만 반광 재질의 크롬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갑니다. 네, 휠은 18인치, 온리 18인치입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2고요. 도어 하단부 크롬 가니쉬도 빠졌죠. 이 부분 역시나 등급을 올려도 불가하고 옵션으로서 디자인 플러스를 넣어야 되지만 익스클루시브는 디자인 옵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프렉도 없어요. 나중에 실내 보여드릴 때 말씀드릴 거지만 익스클루시브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관에서 기본형 티가 많이 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LED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캐치에도 반광 크롬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 디테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BC 필러는 무광 재질, 유광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유광 패널이 아니고 이 사이드 미러 하단도 좀 거뭇거뭇한 플라스틱입니다.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뒷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건 이렇게 리어 와이퍼가 드러나는 타입이라는 거. 히든 타입의 리어 와이퍼는 안 들어가 있고요. 테일 램프도 벌브 타입입니다. 역시나 익스클루시브는 테일 램프 LED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방향지시등도 이렇게 전구로 나와 있고요. 머플러는 막혀 있죠. 그리고 앞쪽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반광 크롬이 아니고 아예 무광 플라스틱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기본형입니다. 익스클루시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동식 테일게이트가 기본입니다. 이건 연식 변경되면서 진짜 좋아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널찍합니다. 지금 좀 더러워서 죄송한데 7인승 사양일 때 이렇게 올리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7인승 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3열에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USB 충전 포트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원터치 폴딩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르면 슉, 슉. 네, 완전히 평탄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박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다시 눌렀을 때 올라오진 않고 폴딩만, 접히는 기능만 이렇게 원터치로 가능하게끔 마련해 놨습니다. 아쉬운 건 이 실내등이 벌브 타입이라는 거. 이거 썬루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LED 실내등을 원한다면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양쪽으로 올렸었는데 네, 이제 한쪽으로만 올리네요. 고장나지 않나? 고장나면 가르라. 원가 절감이죠. 네. 그리고 번호판 등은 벌브 타입입니다. 소렌토는 LED 타입이죠.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실내입니다. 이게 기본형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풍부합니다. 일단 빈 버튼이 하나도 안 보이죠. 가득가득 찼습니다. 진짜로 이쪽뿐만 아니라 핸들도 그렇고 이 우측 좌측까지 완전 가득 찼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기본이고요. 약간 아이들링 때 약간 소음이 있긴 한데, 일단 계기판 먼저 보시면 아날로그 계기판인데요. 가운데 액정은 컬러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나오는 신차들 다 이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흑백이 기본 사양이었는데 이렇게 다채로워졌고요. 운전대를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버튼들이 소프트 필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만졌을 때 뭔가 질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소재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기본형 같은 경우는 직물 재질의 헤드라이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급인 프레스티지는 멜란지 니트 내장재가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인데 AB 필러도 멜란지 니트로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건 이 상단부 전부 우레탄입니다. 가죽은 아니고요. 기본형이다 보니까
이런 거까지 고급감을 살리고 싶다면 캘리그라피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레탄, 플라스틱, 또 우레탄 이렇게 스티치를 마련해 놔가지고 약간 가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레탄이지만 역시나 스티치가 있어가지고 언뜻 봤을 땐 이거 인조가죽 같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옵션 쪽을 살펴보면 일단 10.25인치 내비 기본이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본이고, 앞좌석 통풍 있고 열선도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기본형에서 그 기어 노브가 기계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산타페는 전부 다 이렇게 SBW가 들어갑니다. 버튼 타입으로. 이런 부분도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익스클루시브는 하이패스가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 CM 룸미러는 한 등급 올려야 됩니다. 옵션으로도 불가한 점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위치 같은 부분들이 되게 의외예요. 좀 이렇게 크롬으로 해가지고, 반건 크롬으로 해가지고 나쁘지가 않습니다. 열리는 건 좀 투박하지만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고, 이 글로우 박스도 이렇게 크롬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의외로 좀 있어 보이는 있어빌리티가 좀 있습니다. 손잡이도 그렇고요, 고급스럽고, 저는 시트가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인조가죽 시트 사양이 기본인데 인조가죽 제일 기본 시트에 이렇게 퀼팅이 들어간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산타페에서.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좋고 질감도 나쁘지 않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익스클루시브 기본형 사양에서 시트가 수동식이라는 거. 네, 이렇게 수동식으로 조절해야 되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 역시나 시트 플러스 옵션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식이지만 이렇게 럼버 서포트는 2웨이 사양으로 들어가고요, 캘리그라피까지 올리면 4웨이로 바뀌기도 합니다. 네, 이것만 있어도 뭐 저는 수동식 시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등은 벌브 타입이 기본이고요, LED는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에 묶여 있다는 거. 네, 뒷좌석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만 플랫폼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뒷좌석이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뒷좌석은 넓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넓습니다. 당연히 약간 시트 방석이 높은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착자감은 되게 좋고요, 머리 쪽 공간감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이 차가 기본형이잖아요. 그런데 기본형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열선까지 기본입니다. 이거 커튼만 없지 이건 사실 뭐 에어벤트 있죠, 충전기 포트 있죠, 열선까지 있죠 하다 보니까 뭐 암레스트도 있어요. 네, 이거 진짜 패밀리카로도 기본형 뽑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양이고요. 좀 아쉬운 건 이 바닥 매트가 좀 3등분 되는 건 오케이, 그리고 고리가 없는 것도 오케이인데 좀 짤막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덮어도 잘 움직일 것 같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코일 매트로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좀 세부적인 디테일을 살펴보면 시트백 포켓 가죽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게 그물 형태보다 좀 더 고급 사양이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에어벤트에도 크롬이 들어가 있고 윈도우 스위치에도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터치는 아닙니다. 꾹 눌러야 되는. 그럼 바로 타볼까요? 타보세요. 오늘 또 같이 타실 겁니까? 네가 너 타는 거 싫어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네, 일단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진동 같은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일단 디젤 모델과의 차이가 가장 도드라지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소렌토 때와 마찬가지로 정차 상태에서 약간 찰찰찰찰 거리는 소음이 들리긴 해요. 스마트 스트림 G2.5 엔진이 듀얼 포트 엔진인 거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뭔가 찰찰찰찰 거리는 느낌이 이 엔진룸을 통해서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뭐 크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리가 좀 있네? 약간 이렇게 느낄 정도, 그 정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타고 오면서 느낀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일단 수동 시트잖아요. 옵션을 넣어야만 전동 시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 체형에는 이 시트 포지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나 엑셀 페달의 배치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왼쪽에, 왼발 쪽에 닿는 이 풋레스트의 각도도 되게 적당히 서 있어서 앉았을 때 되게 안정적인 자세가 나옵니다. 네, 약간 소렌토보다는 풋레스트가 약간 서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네, 그래서 딱 앉았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일단 일반 도로에서부터 산타페 기본형의 승차감은 어떤지, 그리고 주행감은 어떤지, 또 최근에 시승했던 소렌토 2.5 터보 가솔린과의 어떤 특성 차이를 또 보이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정숙합니다. 아이들링 때는 주변에 차가 없다 보니까 뭔가 살짝은 거슬리는 듯한 소리가 나긴 했는데, 일반 도로에 나오면, 그리고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 역시 가솔린 SUV구나 싶을 정도로, 디젤 모델과는 확실히 차이가 날 정도로 되게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닥 소음도 되게 잘 틀어막았고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A필러 쪽에서 약간 시속 60, 70 이때부터는 살짝 바람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일단 이 차는 되게 조용해요. 정숙하고. 그런데 밟잖아요. 이렇게 밟기 시작하면 다른 소리가 나요. 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빠르다. 존나 빠르다. 오우씨. 최근에 시승했던 소렌토 2.5 터보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고 출력 281마력, 그리고 토크는 43이죠 출력은 여전히 모자람 없고 정말 빠르고 정말 파워풀한데, 좀 전까지만 해도 제가 되게 조용하다, 정숙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조금 RPM을 높여서 3000rpm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엔진음이 유독 좀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선 소렌토보다 좀 더 극적인 느낌을 주기도 해요. 약간은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들어줄 만한 엔진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밟았을 때, 가속을 했을 때 운전 재미가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또 조용하게 달릴 땐 정말 조용한 가솔린 SUV라는 거. 그리고 승차감.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쪽입니다. 짬바정 선생님이 산타페 TM,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탔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2.2 디젤 모델을 시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산타페를 탔었을 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분명히 패밀리 SUV, 가족 성향의 중형 SUV인데 이렇게 하체가 단단해도 되나? 스포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체가 좀 단단한 축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방지턱 넘을 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체 세팅이 약간은 부드러운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부드러우면서도 뒤쪽에, 뒷바퀴 쪽에 여진이 안 느껴져서 뭔가 안정적이다랄까? 객관적으로 승차감이 되게 좋은 축에 들어요. 물론 이 차가 기본형이고 그래서 18인치 휠을 달고 있어서 그래서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진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체가 단단하진 않습니다. 부드러운 축에 들고, 그리고 바닥 쪽에 잔유철들도 이렇게 맨홀 뚜껑 밟아도 불쾌하지가 않아요. 최근에 시승했던 소렌토는 도로 이음새를 밟는다거나 맨홀 뚜껑을 밟으면 시트 방석이나 운전대를 통해서 그 느낌을 좀 전달해주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산타페는 반대로 좀 더 승차감을 부드럽게 느끼게 하는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 정숙하고 승차감 좋고 하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 없이 주행하기 좋은 차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산타페가 약간 젊은 오너들을 위한 쪽이었다면, 페이스리프트 된 더 뉴 산타페는 좀 더 가족 친화적인 중형 SUV로 거듭난 것 같아요. 네, 그럼 짤막하게 와인딩 로드에서의 주행성은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엔진은 너무 좋지 않아요? 부하가 걸리면 되게 스포티해집니다, 차가. 오, 최근에 시승했던 소렌토 2.5 터보 가솔린에 비해서는 좀 롤이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도 커브는 되게, 코너길은 잘 돌아나가고요. 와인딩 로드를 달려보니까 좀 주행감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긴 하네요. 이쪽이 좀 더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가져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렌토는 앞쪽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고 뒤쪽은 약간 흐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좀 더 언더스티어 지향입니다. 앞쪽이 막 영민하게 코너 안쪽을 파고드는 타입은 아니고, 코너를 잘 돌아나가긴 하지만 잘못하면 언더스티어 나가지고 꼬라박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 스포츠 모드를 두고 한 번 더 달려볼게요. 근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되게 헐거워요. 뭔가 좀, 이 다이얼이 빠질 것처럼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네요. 스포츠 모드 달려볼게요. 오, VDC가 계속 깜박깜박 거려요 진짜. 힘이 너무 좋네.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기가 좀 더 고회전을 많이 쓰려고 하네요. 고회전을 많이 가져가고, DCT도, 스피식 DCT도 되게 명민하게 굽니다. 되게 빠르게 그리고 똑똑하게 변속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뭔가 저로서는 롤이 좀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 그리고 불안감이 소렌토 2.5 터보에 비해서는 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와인딩 로드에서 주행할 때 주행감은 뭔가 좀 아쉽긴 해요. 소렌토 쪽이 좀 더 재밌고 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타페는 와인딩 로드에서보다 일반 도로에서의 만족감이 소렌토보다 큰 것 같아요. 뭔가 가족들을 좀 더 케어하기 위해서 중형 SUV를 본다면 저는 산타페를 살 것 같고요. 혼자 타는 그 시간이 더 많다면 소렌토로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 모델의 성격차가 나름대로 차이가 납니다. 또렷합니다. 그럼 더 뉴 산타페 2.5 가솔린 터보 익스클루시브 기본형의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시승했던 소렌토와 동일한 플랫폼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죠. 가솔린 2.5 터보. 출력은 저번에 느꼈던 것처럼 진짜 모자람이 없습니다. 핸들이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풀악셀을 밟으면 가속 페달 한 80%만 밟아도 토크 스티어가 날 정도로, 핸들을 막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힘이 모자람 없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고회전을 좀 많이 가져감으로써 좀 더 극적인 주행감을 선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엔진 회전을 한 3000rpm 이상 가져가면 엔진 사운드도 제법 극적으로 느껴져서 스포츠 주행하기도 좋고 뭔가 힘도 충분하고, 여러모로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이 정말 잘 만든 엔진이구나, 잘 조율한 엔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비는 조금 아쉽긴 해요. 여전히 지금 이 더 뉴 산타페가 소렌토보다 연비가 조금은 나쁘거든요. 복합 연비를 봤을 때 실연비도 그렇게 썩 좋은 타입은 아닌데, 아주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한다면 그래도 공인 복합 연비만큼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스포티하게 달리면 연비가 좀 많이 나빠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엔진 출력을 조금만 줄이고 연비를 조금만 더 가져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포인트 가지고 짬바정 선생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짬바정 선생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타셨던 그 산타페 2.0 터보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그 친구는 출력이 일단 되게 부족했대요. 되게 느렸대요. 되게 느린데 기름은 또 많이 먹어서 2.0 터보보다는 2.5 가솔린 터보가 올라간 그 산타페가 훨씬 나을 거다, 소렌토도 2.5 터보가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또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긴 해요. 배기량이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엔진 출력도 같이 올라갔지만 연비도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2.0 터보를 제가 많이 못 느껴봐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2.0 터보 가솔린의 SUV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2.5 터보 가솔린 엔진이 올라간 이 산타페 연비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승차감인데, 소렌토에 비하면 좀 더 가족 친화적인 중형 SUV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체 쪽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시승했던 소렌토는 뭔가 조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뻣뻣하다, 좀 투박하다, 거칠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더 뉴 산타페 가솔린은 시종일관 좀 부드러운 쪽입니다. 맨홀 뚜껑이나 도로 이음새 같은 거를 밟았을 때도 그런 불쾌한 진동 같은 것들을 막 하체 쪽에서 잘 거슬러서 운전석으로 보내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가족 친화적인 SUV구나, 소렌토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정숙성도 갖추고 있어서 제가 만약 SUV를 산다면 개인적으로는 소렌토보다 산타페를 고르지 않을까. 물론 디자인이 조금 개치지만 저는 소렌토 디자인이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디자인만 안 놓고 이 실내만 놓고 그리고 승차감이나 뭐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산타페가 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족이 함께 탈 만한 SUV, 중형 SUV로서 소렌토와 산타페를 놓고 비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똑같은 플랫폼이면 뭐하냐, 이 차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 소렌토에 비해서 짧은 차체 그리고 짧은 휠베이스, 그로 인해서 실내 공간도 좀 더 협소하다고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뒤에 탔을 때도 그렇고 실내가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 정도라면 패밀리 SUV, 패밀리카로 쓸만한 중형 SUV로서 손색 없는 되게 괜찮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뉴 산타페와 소렌토 이 두 차종을 갖고 서로 비교하고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 무조건 시승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제차지만 두 모델의 그 캐릭터가 좀 명확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모델 모두 시승해 보시고 본인에게 더 어울리는 차는 뭔지, 그리고 더 맞는 차는 뭔지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2022 산타페 익스클루시브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끊을게요. 하나 둘 셋, 안녕.